안녕하십니까, 헥사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툴패스 편집과 홀더 간섭 체크의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위해서 이전에 작성했었던 펌프 바디 워크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등고선 정삭 가공에 대한 툴패스가 있고요. 이 툴패스를 삭제, 그리고 가공에 대한 순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고자 하는 툴패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툴패스 편집에 툴패스 편집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삭제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툴패스를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라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영역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이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 직사각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클릭하시고요. 편집하기 편하도록 뷰를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한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대각으로 지정해서 영역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영역 안에 들어온 툴패스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될 거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다각형이라는 기능을 쓰게 된다면 저희가 삭제할 부분을 자유롭게 영역을 지정해서 바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나의 패스로만 나와 있는 경우 상단에 있는 라인 선택 기준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패스 기능 선택하시고 삭제할 패스 선택하시면 바로 사라질 겁니다. 또 하나 괜찮은 기능은 이 투포인트라는 기능인데요. 제가 선택한 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툴패스는 전체 삭제가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 마찬가지도 패스를 선택해서 바로 없애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워크인C의 편집 삭제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고 삭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워크인C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해서 이 E+에 대한 즉 편집이 끝난 후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편집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편집을 하는 연산 속도도 상당히 빠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집을 한 툴패스를 저희가 원복하고 싶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초기 툴패스 복원 있습니다. 예 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연산 없이 툴패스가 원복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초기 툴패스 복원이라는 기능이 상당히 괜찮은 게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편집을 하게 되면 데이터 자체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의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연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워크인C 같은 경우는 툴패스 궤적은 그대로 그리고 삭제가 된 궤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한 개선 없이 바로 원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편집 기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에 대한 순서를 지정하는 건데요. 지금 이 등고선 정삭 가공의 가공 순서는 해당 부분을 먼저 가공하고요. 다음 공정으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럴 때 저희가 순서를 이 상단에서부터 가공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편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편집에서 툴패스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쓸 건 이 지정이라는 옵션입니다. 즉 가공 순서를 지정하는 편집 방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 방법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처음으로 가공할 툴패스는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부터 가공할 툴패스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초기 블럭, 두 번째 가공할 거, 세 번째 가공할 영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워크앤시나 하나의 툴패스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부위를 먼저 가공할 수 있도록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연산하고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시작 포인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보스 영상부터 가공했던 툴패스가 순서가 바뀌어서 가장 위에 있는 보스부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가공 순서가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툴패스도 마찬가지로 원복이 필요한 경우에 이 E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붙은 것들은 모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초기 툴패스 복원으로 원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편집 기능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능인데요. 바로 툴패스 변환이라는 기능입니다. 즉 저희가 동일한 형상의 툴패스를 반복적인 배열 가공을 했을 때 하나의 영역에만 툴패스를 내놓고 균등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개념의 툴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툴패스 변환을 선택하시고요. 이동, 회전, 대칭에 대한 복사를 하실 수 있고요. 거리는 X방향에서 500만큼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방향에서도 띄울 수 있고요. 일단 그리고 횟수는 3개를 넣게 된다면 원본을 제외하고 3개의 궤적이 복사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방향으로도 값을 넣고요. 똑같이 배열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워크앤시의 편집 기능이 가장 고객의 입맛에 맞게 편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툴패스 작업을 하시고 편집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상당히 많은 툴패스가 손쉽게 배열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툴패스 이동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툴패스가 있고요. 지금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기능은 복사 개념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원본 툴패스를 그대로 이동하는 방법. 기능에서는 편집에서 3+2축 툴패스 변환이라는 기능입니다. 파라미터 창은 앞서 작성했던 것과 똑같고요. 조건을 동일하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3개를 한번 넣어볼 거고요. 여기까지는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8번, 8.1번, 8.2번, 8.3번 즉 원본은 원본대로 이동한 건 개별로 지정이 되는 툴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사 배열을 하실 거면 아까 툴패스에서 툴패스 변환을 누르시면 되고요. 원본 자체를 거리값을 줘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3+2축 툴패스 변환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황삭에서부터 정삭, 그 다음에 잔삭까지 툴패스 편집까지 다 끝났다는 가정하에 이 툴패스가 정말 안전한지 한번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등고선 정삭 가공에 이 해당 공구로 나오는 가공을 했을 땐 사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저희가 위에 이 홀더라는 부품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툴패스가 가공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홀더를 장착해서 공구 길이를 출력한 툴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왼쪽에 H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시다면 홀더 라이브러리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홀더를 장착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닌 단순 간섭 체크와 최소 한정 공구 길이에 대한 값만 도출하고 싶다. 그럼 간단하게 실린더 홀더에서 직경만 넣어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홀더 간섭 체크 파라미터가 있고요. 유효 길이만 계산은 툴패스 궤적은 그대로고 간섭된 부분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 툴패스를 가공하기 위한 최소 한정 공구 길이가 도출이 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미간섭 부분만 저장, 간섭 부분만 저장, 간섭, 미간섭 저장 이 세 가지의 옵션은 이름과 똑같이 원래의 툴패스 궤적에서 간섭 또는 미간섭 영역을 나눠서 자동으로 편집이 되게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전거리 값이 있고요. 홀더와 서피스의 안전거리, 만약에 값을 10mm를 넣어주시면 지금 반경이 20이니까 40파이의 홀더에 추가로 10mm의 안전거리 값을 더 넣어서 검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제로를 세팅을 할 거고요. 이 설정 그대로 해서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홀더 간섭 검출이 되었다고 나오고요. 유효 공구 안전 길이, 즉 이 7번 등고선 정삭 가공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구가 94.5mm의 길이가 필요하다라는 걸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섭이 된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툴패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서 간섭 표시 비표시 아이콘을 활성화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간섭된 부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 플러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와 같은 홀더 간섭 체크 파라미터가 뜨고요. 이미지 상에서 얼만큼의 홀더가 간섭됐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자동으로 도출된 최소 한정 공구 길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섭에 대한 체크를 해제를 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유효 공구 길이에서 최소 한정 공구 길이보다 더 큰 값을 넣어주시면 간섭은 해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공정에 대한 캠 데이터를 작성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다 안전한 가공을 위해서 홀더를 장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착된 홀더를 기준으로 형상과의 간섭 체크도 하실 수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최소 공구 안전 길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모든 캠 작업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섭 체크까지 끝난 이 툴패스들을 실제로 장비에 돌리기 위해서 NC 데이터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할 툴패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좌측에 보시면 포스트 처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또는 연결해서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개의 툴패스에 각각의 하나의 NC 데이터가 출력이 될 겁니다. 연결해서는 이 5개의 툴패스가 하나의 NC 데이터로만 출력이 될 거고요. 즉, 툴체인지 구문이 들어가는 연결 NC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툴패스 타입 하고요. 공구 번호, 공구 타입 등등에 대한 조건이 나오고요. 공구 번호를 기입을 하기 위해선 간단하게 더블 클릭해서 번호를 부여하셔도 되고요. 공구 번호 할당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조건을 주고 공구 시작 번호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공구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동일한 공구에는 같은 공구 번호가 들어갈 거고요. 또는 연속으로 정의를 한다면 같은 공구라도 순차적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서의 선택 버튼을 누르신다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장비에 따른 포스트 데이터가 보일 겁니다. 시작점에서 가장 초기 안전 Z 높이에 대한 값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체크를 해제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포스트 처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연결 포스트 처리가 나오고요. 옆으로 확장해보면 이 연결 포스트 안에 들어있는 툴패스 번호가 나열됩니다. 연산이 끝난 후에는 동일하게 C+라는 항목이 뜰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C 파일 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스트 데이터 그대로 G코드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포스트를 별도로 해서 개별로 NC 데이터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사용을 할 거고요. 포스트 처리를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각 툴패스마다 P-라는 연산자가 붙게 됩니다. 연산을 하게 되면 해당 워크존 안에 각 툴패스마다 하나의 NC 데이터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름이 긴 이 부분은 연결 포스트 처리에 대한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도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NC 파일 열기로 개별적인 NC 데이터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툴패스를 작성하기보다 작성되어 있는 툴패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작성된 이 툴패스가 진짜 안전한지 또 홀더 체킹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 캠 소프트웨어의 최종 목적인 실제 장비를 돌리기 위한 NC 데이터를 출력하는 포스트 처리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